자, 세 번째 시간 이어서 가도록 할 거고요. 출석 먼저 부르겠습니다. 강성성님, 네. 네. 김재영님, 네. 네. 박상은님, 네. 네. 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문제 한번 풀어보세요. 이거는 간단한 거기 때문에 3시까지만 5분이면 될 거예요. 한번 풀어보시고요. 자, 이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얘부터 한번 볼게요. 이거 한 줄. 얘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예요?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같이. i라는 변수를 만드는데 정수형 타입으로 만들었죠. 그렇다는 얘기는 i한테 오직 정수밖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근데 거기에 넣고자 하는 이 값이 robot.get정수 메서드 실행이잖아요. 일단 그럼 이 로봇은 뭘까요? 그렇죠. 지금 클래스 하나 만들어야 되고 그 클래스 설계도한테 직접 일시키고 있는 거죠. 그럼 클래스 로봇으로 하나 만들고 그 안에 get정수라는 메서드 만들어준 다음에 이 메서드가 실행되고 이 자리에 정수가 남아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래야 이게 i한테 들어가는 거니까. 여기에 정수가 아닌 값이 나오면 i가 곤란해지는 거잖아요. i는 정수밖에 못 들어가니까. 자, 그러면 이걸 가지고 클래스 로봇 하나 만들어야 되고요. 이 안에 get정수 메서드를 만들어야 되는데 얘는 리턴 타입을 뭘로 해줘야 되죠? 그렇죠. int 하고 get정수 만들어주면 되는 거죠. 자, 지금 왜 에러가 나고 있어요? 그 클래스한테 직접 일시키는 거 스태틱. 일단 그것도 맞아요. 그것도 하나 있고요. 붙였는데 아직도 오류가 나고 있어요. 그렇죠. 이거 리턴 타입이 있는데 우리가 리턴 값을 안 줬잖아요. 일단 뭐라도 정수를 리턴을 해주면 에러가 사라지는 거죠. 자,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얘는 설계도한테 직접 일을 시키기 때문에 메서드에 스태틱이 붙어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리턴 타입이 인트이기 때문에 리턴 값이 정수로 무조건 뭐라도 있어야 돼요. 이게 없으면 에러가 나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이렇게 만들 필요가 없이 얘가 알려준 대로도 만들면 알아서 스태틱 붙여서 만들어 주는 거죠. 자, 그래서 실제로 여기서 이제 이 값을 뭔가 활용하고 있는 건 없기 때문에 그냥 리턴 0 해서 에러만 없게 하고 넘어가면 되는 문제예요. 자, 그러면 일단 get정수는 됐어요. 그 다음 얘 두 번째 이렇게 해놓고 보죠. 자, 이 두 번째 얘 할 거예요. 메서드 하나 만들어야 돼요. get 논리라고 하는 메서드가 필요한 건데 얘는 메서드를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죠? 그쵸? static, boolean, get 논리 해주면 되는 거죠. 얘도 얘가 말하는 대로 만들면 알아서 이렇게 만들어 주는 거죠. 하고 리턴 같은 경우는 논리값 true, false 중에 아무거나 일단 주면 에러는 해결이 되는 거죠. 뭔가 리턴을 해주고 있으니까 논리 데이터로. 자, 이렇게 해주면 돼요. 두 개 참 간단한 거였고. 자, 그럼 그 다음 세 번째 사람. 얘는 어떻게 만들어줘야 돼요, 메서드를? 자, 일단 얘를 하기 위해서는 사람 클래스가 필요하다고 지금 말씀해주신 대로 필요해요. 사람이 하나 있어야 돼요. 왜냐면 사람 타입이니까 클래스가 있어야 타입을 만들 수 있잖아요. 자, 그리고 나서 get사람 하고 있어요. 그러면 우리가 메서드를 만들긴 해야 되는데 얘도 지금 설계도한테 일 시키고 있으니까 똑같이 스태틱 필요할 거고요. 여기 타입 들어가야 되고요. 리턴 타입. 그 다음에 get 사람 이라고 있는 거죠. 이 타입을 뭘로 해줘야 돼요? 그렇죠. 지금 똑같잖아요. 정수밖에 못 들어가는 i니까 리턴을 인트로 정수로 해준 건데 얘는
사람이랑만 연결될 변수 A 사람이니까 여기에 남는 값도 사람이어야겠죠. 그래서 이 타입을, 리턴 타입을 사람으로 해주면 됩니다. 그리고 나서 리턴. 자, 여기서는 얘를 지우고요, 얘로 한번 만들어 볼게요. 이걸 위로 가죠. 자, 지금 자바에서 제공해주는 방식으로 만들었어요. 그랬더니 얘는 뭘 리턴하고 있어요? 지금 널이죠. 이 널이라는 건 뭐였죠? 그죠? 아무것도 없다, 그걸 표현해주는 거죠. 이것마저 없으면 진짜 아무것도 없어서 얘는 에러가 날 거고요, 리턴해주는 게 없으니까. 근데 널이라는 거는 아무것도 없다라는 거를 표현을 해주는 거죠. 아무것도 없는 거를 표현한 거를 남겨주는 거잖아요, 여기다가. 객체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인트 타입으로 리턴 타입을 잡았을 때 리턴 0이죠. 이거 인트 타입의 기본값이에요, 디폴트. 그 다음 불린, 논리 타입의 false, 기본값이에요. 그렇다는 얘기는 사용자 정의 객체에서 기본값은 널이라는 거죠. 이게 기본값이에요. 그래서 널이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렇게 넘겨줘도 상관이 없습니다. 여기 가서 뭘 바꾸거나 해도 돼요. 자, 그럼 그 다음 거 똑같죠? 같은 방식이에요. 스태틱이 들어가면 되고 사람 타입으로 만들어주면 되죠. 근데 여기서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여기다가 사람 객체 하나 만들어서 리턴 시켜줘도 되는 거죠. 여기다가 리턴으로 넘겨주는 이 값은 얘랑 타입만 맞으면 되잖아요. 그쵸? 그래서 이렇게도 넘겨줄 수가 있고요. 그 다음 3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한번 해볼게요. 이거 뭐 한 거죠? 메서드 안에서 객체 하나 만든 거고, 그 객체에 리모컨 연결되어 있는 이 변수를 넘겨주는 거죠, 리턴으로. 이런 것도 가능하고요. 4 한번 볼게요. 얘는 얘는 이렇게 한번 해보죠. 지금 뭐 한 거예요? 사람 타입으로 A 사람을 만들었어요. 근데 여기다 널 넣고 있죠. 그리고 그거 리턴 해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얘랑 똑같은 건데 다만 변수에 담았을 뿐인 거죠. 얘는 얘랑 똑같은 거고요. 그쵸? 이런 식으로 할 수 있고요. 그러니까 지금 리턴 타입을 쓰는, 리턴을 사용하는 여러가지 방식에 대해서 좀 짚어보고 있는 거예요. 사람 5 같은 경우 얘는 이렇게 만들면 안 되죠. 이렇게만 만들면 지금 뭔가 여기선 에러가 없는데 여기서 지금 에러가 있잖아요. 얘는 그럼 어떻게 만들어야 돼요? 외계 변수가 있어야겠죠. 여기 임자값이 넘어오는 게 있으니까 넘어와야 돼요. 받는 곳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얘한테 마우스 올려보면 이렇게 만들어 줍니다. 지금 인트 앞에 정수가 들어있으니까 인트로 외계 변수 하나 있는 거고요. 뒤에 false, 논리가 들어있으니까 불린 타입으로 외계 변수 하나 만들어 주는 거죠. 자, 이거를 좀 말이 안 되긴 하는데 그냥 한번 해볼게요. 이렇게 해놓고
자, 이렇게 하면은 제가 뭐 하고 있는 거예요? 네, 객체 만들어서 그 객체에 데이터 넣어서 그거 남겨주려고 하는 거죠. 근데 에러 나고 있는 건 여기에 이게 없어서 그런 거죠, 변수가. 그쵸? 그러면 이 나이는 이거일 거고 이 결혼 여부는 이거겠죠. 그럼 이 나이는요? 그렇죠. 매개변수에서 받아온 이 나이고 이 결혼 여부는 매개변수로 받아온 얘죠. 그럼 결국에 얘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고 얘가 여기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그 데이터를 넣었기 때문에 이 나이 이 나이가 이렇게 들어오는 거고 이 결혼 여부가 이렇게 들어오게 되는 거죠. 그럼 A 사람을 가지고서 우리는 출력을 했을 때 이걸 얻을 수 있겠네요. 이런 식으로 쓸 수도 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 이거 볼게요. 얘는 어때요? 지금 얘랑 여기까지는 똑같잖아요. 그쵸? 이게 없는 거죠. 이거 하나만 달라요. 이게 없으면 얘는 어떻게 만들어줘야 되죠? 우리가 지금 계속 리턴 타입을 만들어준 이유가 이 메서드가 실행되고 나서 이 자리에 어떤 값이 남아야 들어갈 수 있기 때문에 남기려고 리턴을 준 거잖아요. 메서드가 실행되고 나서 이 자리에다가 뭔가를 남겨주려고 리턴 타입을 계속 적어준 거죠, 리턴을. 근데 얘 같은 경우는 이게 실행되고 나서 뭔가 넣어줄 곳이 지금 없네요. 그러면 리턴을 할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실제로 만들어주는 걸 보면 어때요 지금? 보이드로 만들어준 거죠. 리턴 타입이 없을 때는 보이드니까. 그럼 이거 같은 경우는 리턴 써줄 필요도 없는 거고요. 그쵸? 그러면 이거랑 똑같은 거를 이 안에서 한다고 했을 때 자, 지금 리턴이 있으면 에러가 나니까 리턴을 없앴어요 제가. 나머지는 똑같이 했고요. 그쵸? 이러면 이거 실행됐을 때 어떻게 되죠? 그냥 여기에 값만 들어가는 거죠. 이 인자값 매개변수로 받아온 이 값만 넣어주는 거죠. 여기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지는 않아요. 실행되고 나서 이 값만 변하는 거고 여기서 뭔가 뭐 변수에 담기거나 아니면 뭐 출력을 하거나 이런 걸 우리가 적어준 게 없기 때문에 그냥 여기에 값만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그럼 이걸 실행시키고 나서 다음 로직에서 뭔가 얘를 가지고 뭔가 했을 때 값은 들어있겠죠. 자, 이 문제를 푸는 게 어려우셨던 분들은 11차에 있는 여기 리턴 하는 부분 복습을 해 주셔야 돼요. 기본적인 리턴을 다루는 기본적인 문제였어요. 자, 얘는 요렇게만 하면 되고요. 자, 제가 좀 전에 두 번째 교시? 첫 교시? 두 번째 시간에 추상 클래스 처음 말씀을 드리면서 사실은 추상 클래스는 잘 쓰지 않고 그 다음에 나올 내용을 이제 쓰기 위해 추석을 다지는 거고 그 다음에 나오는 내용은 이제 마지막 시간에 가르쳐 드린다고 했는데 지금 이제 그거를 시작을 할 거예요. 얘는 실무에서도 엄청 많이 써요. 그 전에 그걸 들어가기 이전에 향상된 폼은 혹시 기억나실까요? 제가 그 반복문 처음에 할 때 반복문은 크게 세 가지 종류가 있다고 그랬어요. while, for, 향상된 폼은. 그쵸? 디테일하게 나누면 이렇게 세 가지가 있다고 그랬고 우리는 while이랑 for를 배웠죠.
향상된 포문을 활용하는 건데 좀 더 편하게 간단하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름 자체가 향상된 포문이에요. 얘를 어떻게 쓰는지 먼저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있다고 했을 때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거는 이거예요. 자, 이렇게 해놓고 여기까지. 자, 제가 지금 무기 타입의 A 무기 1, 2, 3을 만들고요. 각각 칼, 활, 총을 연결을 했어요. 얘네가 가능한 이유는 칼은 무기고 활은 무기고 총은 무기다 라는 걸 자바한테 우리가 알려주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그리고 얘는 버튼을 유지시키기 위한 틀이었고요. 실질적으로는 얘가 작동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걸 돌리면 잘 나와요. 근데 여기서 제가 하고 싶은 건 이런 무기의 종류가 예를 들어서 한 500개가 있대요. 그럼 500개 클래스 만들고 이거 다 작동시킬 때 500개 다 써줘야 되죠. 지금 3개라 손으로 그냥 써도 괜찮은데 500개면은 이거 쓰는 것도 노가다잖아요. 그래서 얘를 어떻게 하면, 제가 지금 하고 싶은 건 이겁니다. 어떻게 하면 모든 무기를 작동시킬 수 있을까? 이걸 하고 싶은 거예요. 자, 요거를 자, 제가 지금 뭘 하고 싶은 거냐면 가정을 한번 해볼게요. 자, 지금 이거 말고 이 상황을 이렇게 한번 해봤어요. 우리가 int n1, n2, n3 변수 만들어서 값 넣었죠. 그 얘를 다 보여주기 위해서는 이렇게 출력을 해야 되잖아요. 그쵸? 얘를 모든 변수를 출력하게 하고 싶은 거죠. 똑같은 상황이에요. 이건 객체를 사용한 상황일 뿐이고요. 얘는 그냥 기본 자료형 타입 인트를 활용한 상황이에요. 똑같은 걸 하고 싶은 거죠, 사실. 자,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할 수 있어요. 우리가 배웠던 걸 활용을 하면
지금 이게 어떤 반복문이죠? 여기서 만든 이 array라는 배열을 처음부터 끝까지 돌리는 반복문이죠. 이 사이즈가 3이니까 3번 돌 거예요. 0부터인 이유는 각각 인덱스의 번호는 0, 1, 2로 시작을 하니까 0부터 시작을 하니까 0이고 이 랭스 얘는 3이니까 얘보다 작다로 함으로써 2까지 잘 돌 수 있게끔 만들어준 반복문이죠. 이거는 우리 많이 했던 거예요. 배열 객체. 자, 그럼 여기다가 이거 해주면 이거랑 똑같죠? 값을 안 넣어줬네요. 이렇게 해주면요, 지금 값 넣는 건 여기도 했고 여기도 한 거죠. 출력할 때 이걸 따로따로 다 써주냐 아니면 반복문 돌려서 이렇게 출력하냐 이 문제잖아요. 똑같이 나오는 거죠. 그쵸? 이게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반복문의 형태예요. 근데 얘를 이것도 이제 굳이 이렇게 써야 되나 하는 거예요. 이거를 좀 더 간단하게 간추릴 수가 있습니다. 얘를요, 우리가 지금 초기값 세팅하고 종료 조건 세팅하고 스텝 세팅 한 거잖아요. 다 지울 거예요. 향상된 포문이에요 이게. 그냥 n이라는 변수 하나를 만들어 주고요. 끝이에요. 어이가 없을 정도로 간단하죠. 자, 이게 뭐냐면 지금 우리가 일반적인 반복문을 썼을 때 이 구조를 한번 뜯어 볼게요. 지금 보면 i는 0부터 시작을 해서 이거 종료 조건에 들어갔을 때 0은 3보다 작으니까 이거 실행되고 조건 올라가서 0이 1이 되면서 또 반복문 이렇게 도는 거죠. 이 로직으로 돌잖아요, 포문이. 얘는요, 간단해요. n이라는 변수한테 이 array에 처음부터 그냥 하나씩 다 넣어줘요, 값을. 그러니까 array한테 값이 5개가 들어있으면요, 얘는 알아서 5번 돌려요. array한테 값이 2개가 들어있으면 알아서 2번 돌려요. 그리고 한 번 돌릴 때 이 n이라는 변수에 처음 돌린 그 값을 넣어주고 n 출력하는 거고요. 두 번째 돌릴 때 두 번째 값 n한테 넣은 다음에 n 출력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향상된 포문은 언제 쓰냐면 아무 때나 쓸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얘는 무조건 얘를 전체를 다 돌린다 그랬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배열이나 이제 지금 여러분들은 아직 배열밖에 안 배웠으니까 배열을 가지고 있을 때 그 배열의 처음부터 끝까지 있는 데이터를 다 꺼내고 싶은 거예요. 그럴 때만 쓸 수가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얘를 만약에 이렇게 하면요, 얘는 이거 2개만 돌죠. 0번 인덱스의 값이 못 나오잖아요. 내가 원하는 거를 빼서 돌릴 수 있어요, 조건으로. 근데 얘는요, 그게 안 돼요. 무조건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리고 싶을 때, 이 배열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보고 싶을 때, 그때만 쓸 수가 있는 애예요. 대신에 처음부터 끝까지 다 뜯어본다고 하면 엄청 간단해졌죠. 이게 향상된 포문입니다. 이렇게 돌리면 실제로 값이 똑같이 잘 나와요. 이렇게 하는 거를 반복문을 써서 이렇게 간단하게 할 수 있는데, 그거를 더 간단하게 할 수 있는 거죠, 얘는. 이게 향상된 포문입니다. 이거는 이제 뭐 프로그래머스에서 문제를 좀 풀어보시면은 아마 나올 거예요, 간간히. 뭐 포이시문 쪽, 이런 쪽 문제에서 발견이 될 텐데, 이제 이런 구조를 보시면 이건 향상된 포문이구나 하고 고민할 게 없어요. 이 뒤에 있는 얘가 뭐 배열이나 리스트나 이런 객체들일 거예요. 그걸 그냥 처음부터 끝까지 다 돌리겠구나, 한 번 돌릴 때마다 이 안에 있는 내용이 실행이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간단한 애죠. 자, 그럼 이거를 여기다 한번 적용을 시켜 볼게요. 지금 우리가 인트로 정수형 타입으로 변수 3개를 만들었죠.
그쵸? 이거를 이렇게 볼까요? 자, 여기서는 정수형 타입으로 변수 3개 만들었어요. 그쵸? 여기서는 무기 타입으로 변수 3개 만든 거죠. 얘는 각각 값 넣어준 거고, 얘는 각각 리모컨 연결해 준 거죠. 여기까지 상황 똑같죠? 그 다음에 얘는 이 메소드 실행시킨 거고, 얘는 변수 출력한 거고. 변수한테는 뭐 실행시켜라 이런 거 안 되니까, 이 기본 자료형 변수한테는 그런 거 안 되잖아요. 얘가 할 수 있는 출력한 거고, 얘는 얘가 할 수 있는 메소드 실행한 거죠. 근데 얘를 한 번에 한 로직으로 처리를 하고 싶어서 우리가 이걸 만들었죠. 만들어주면 되죠, 얘도. 지금 제가 뭐 한 거예요? 그렇죠. 이거 정수들이잖아요. 정수들만 들어갈 수 있는 어레이 만든 거였죠. 여기는 무기를 쓰니까 무기들만 들어갈 수 있는 어레이 만든 거죠. 똑같은 거예요. 자, 이러면 0번 인덱스에 칼이랑 연결된 리모컨 들어갈 거고요. 1번 인덱스에 활이랑 연결된 리모컨 들어갈 거고요. 2번 인덱스에 총이랑 연결된 리모컨 들어가겠죠. 그거 해준 거죠. 얘는 무기들밖에 못 들어가니까 무기들이랑 연결된 이 리모컨 들어가는 거 문제 없죠. 그쵸? 그리고 얘는 무기가 아니라 칼이지만 지금 무기로 변해서 들어간 거잖아요. 전혀 상관이 없는 거죠. 안전한 거죠. 에러가 없는 거죠. 자, 이 상황에서 자, 이렇게 해주고 얘는 잠깐만 이렇게 들어가면 그리고 나서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이게 왜 됐는지 한번 볼게요. 자, 향상된 포문으로 우리가 작성을 했어요. 그죠? 무기 타입에 무기들이라는 변수를 지금 매 차례 만들고 있는 거죠. 이 어레이라는 얘가 가지고 있는 크기만큼 얘는 만들어질 거예요. 처음에 0번부터 시작을 해요. 어레이 0번을 여기다 넣어요. 그럼 지금 이거 넣은 거죠. 그쵸? 무기들에 지금 이거 들어있는 거예요. 이 상태로 그 들어있는 애를 A 무기라는 애한테 줘요. 그리고 그 A 무기한테 리모컨 작동시키라고 하는 거예요. 자, 똑같은 거죠 지금. 이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만 놓고 봤을 때 이해가 잘 안 되셨을 수도 있는데 같은 걸 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얘가 0부터 시작을 해서 0번, 1번, 2번을 돌 텐데 얘는 지금 크기가 3이니까 0, 1, 2밖에 없잖아요. 순서대로 0, 1, 2를 돌면서 여기 0번이네. 0번일 때 A 무기한테 이거 들어가는 거고, 여기가 1일 때 얘가 들어가는 거고, 얘가 2일 때
얘가 들어가는 거죠. 각각 들어갔을 때마다 작동을 시키고 있는 것 뿐이죠. 이렇게 써줘도 돼요. 이거 안 쓰고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어요. 여기도 이렇게 해줘도 돼요. 어차피 여기에 들어있는 거니까 상관없어요. 그냥 변수 처리 하나 더 해준 것 뿐이고, 지금 첫 줄에 나오는 거는 여기서 나오는 칼, 활, 총이죠. 두 번째 줄에 나오는 거는 여기서 실행한 칼, 활, 총이에요. 세 번째 나오는 게 얘죠. 똑같잖아요. 향상된 포문은 이렇게 사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제 얘는 필요가 없고, 여러분들이 이제 게시판 만들 때 실제로 이거를 좀 활용을 할 거예요. 어차피 리스트를 그대로 처음부터 끝까지 꺼내는 그런 작업을 할 경우가 많이 생길 거라서, 그럴 때는 굳이 이렇게 써줄 바에는 이렇게 쓰면 훨씬 편하니까 많이 활용을 할 겁니다. 자, 일단 이거는 향상된 포문은 여기까지 하면 되고요. 자, 아까 이제 추상 클래스랑 인터페이스라고 하는 애를 좀 다시 할 건데요. 저희가 추상 클래스 아까 했었죠? 지금 얘는 이 작동, 무기 클래스에 있는 이 작동 메서드 같은 경우는 지금 구상 메서드로 돼 있을 필요가 없는 거죠. 어차피 구현할 기능이 없으니까. 그래서 얘를 구현부를 바디를 지워버리고 세미콜론을 찍으면 추상 메서드가 된다 했었죠. 자, 근데 추상 메서드가 되면 추상 메서드를 한 개라도 가지고 있는 클래스는 추상 클래스가 돼야 된다 그랬죠. 아까 여기까지 했어요. 그리고 추상 메서드를 상속을 받으면 무조건 오버라이딩을 해야만 한다, 이것도 했었고요. 그리고 추상 클래스는 추상 메서드를 꼭 가질 필요는 없다 또 했었죠. 그쵸? 일반 메서드가 들어있을 수 있고, 그리고 요것도 했었죠. 추상 클래스는 뭔가 안 되는 게 하나 있었죠. 그렇죠. 추상 클래스로는 객체를 만들 수가 없었어요. 이게 안 돼요. 이게 안 되면 당연히 리모컨 연결도 안 되는 거겠죠. 당연히 안 되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시작인데, 자, 얘는요 지금 추상 메서드가 하나 있고요, 구상 메서드가 하나 있죠. 지금 무기라는 추상 클래스 안에 추상 메서드 하나, 구상 메서드 하나씩 들어있어요. 얘는 그러면 완전한 추상 클래스일까요? 얘는 순도 100% 추상 클래스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없어요. 왜? 구상 메서드가 포함되어 있으니까. 순도 100%라는 건 이런 거겠죠? 추상 클래스니까 추상 메서드로만 있는 이런 클래스가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러면 이렇게 일반 메서드가 포함되어 있지 않은, 이런 게 없는 오로지 순도 100%의 추상 클래스라고 했을 때 이거를 다른 걸로 표현을 해줄 거예요. 이제는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를 표현하는 게 다른 게 하나가 있어요. 우리는 그거를 인터페이스라고 합니다.
인터페이스라는 건 이걸 보셨을 수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클래스를 만들 때 자, 여기 보시면 여기 인터페이스 보이세요? 우리 클래스 만드는 거 요걸로 해서 만들면 이 패키지 익스플로러 왼쪽에 나오는 거고, 요 밑에다 만드는 거는 이제 분리시키지 않고 그냥 한눈에 보려고 밑에다 만든 거였죠. 인터페이스도 같은 개념이에요. 얘도 이런 걸로 만들면 왼쪽에 패키지 익스플로러에 들어가는 거고, 그냥 우리가 클래스 만들던 것처럼 여기다 만들면 그냥 여기서도 쓸 수 있는 거예요. 얘는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를 나타냅니다. 인터페이스. 그리고 얘는 특징이 몇 가지 더 있어요. 자, 일단은 인터페이스는요, 상속을 받을 때 익스텐드를 쓰지 않아요. 자, 잠시만요. 정리해 놓은 거를 자, 이어서 볼게요.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놓으면요, 얘는 익스텐즈로 상속을 받을 수 없어요. 얘는 일반적인 클래스가 아니에요.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익스텐즈로 상속을 받지 못하고 얘는 임플리먼츠라고 하는 애가 있어요. 얘로 상속을 받아야 돼요. 얘도 같은 의미예요. 상속을 받는다, 이거는 같은 의미인데 사용하는 어구, 문법이 좀 다른 거죠. 클래스는 익스텐즈로 상속을 받았고요, 추상 클래스 여도 익스텐즈로 상속을 받았어요. 근데 인터페이스는 임플리먼츠로 상속을 받아야 됩니다. 구별을 좀 해놓은 거죠. 차이를 좀 둔 거고. 임플리먼츠로 상속을 받아야 되고, 얘는 이제 기본적인 개념들은 똑같아요. 추상 메서드, 추상 클래스랑 똑같습니다. 오버라이딩을 무조건 해줘야 돼요. 지금 요거 작동 2가 있는데 여기 오버라이딩을 안 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얘는 지금 에러가 나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이렇게 해주면 임플리먼츠 여기 네, 이렇게 해주면 일단 돼요. 무조건 오버라이딩을 해줘야 돼요. 근데 아직 에러가 나고 있죠. 이 에러는 뭐냐면은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오버라이딩을 할 때는요, 요 앞에 무조건 퍼블릭이 붙어야 돼요. 이건 나중에 이제 접근 제어자에 대해서 좀 더 배우시게 되면 그때 이해를 하시면 되고, 일단은 그냥 외우세요. 인터페이스를 상속을 받았다 라고 한다면 오버라이딩 할 때 퍼블릭을 붙여야 된다. 이거는 공식이에요, 공식. 인터페이스를 상속받아서 쓰려면 퍼블릭을 붙여야 되는 거. 그리고 지금 작동 2도 만들어 줬더니 에러가 없어진 거죠. 얘네도 똑같아요. 이렇게 해주면 되는 거죠.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을 드려야 될 게, 자, 지금 여기 앱스트랙트가 붙어있죠, 메서드에. 이거 없어도 돼요. 왜 없어도 될까요? 얘는 순도 100%짜리 추상 클래스예요. 그래서 얘는
투상 메서드밖에 못 가져요. 순도 100%라서 일반 구상 메서드가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앱스트랙트가 없어도 자바가 뭐라고 하지 않아요. 어차피 인터페이스로 만들어 놨으니까 여기 있는 애는 추상 메서드잖아 라고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써도 상관이 없고 안 써도 상관이 없으면 우리는 안 쓰는 거죠.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실제로 잘 안 써요. 써도 에러는 없지만 굳이 써줄 필요가 없기 때문에 쓰지 않습니다. 자,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게 이거부터 하죠. 인터페이스 안에는요 변수를 만들 수 있기는 하거든요. 스트링 공격 변수를 만들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변수명 자체가 벌써 뭔가 모양이 이상해지죠. 여기서 이렇게 만드는 이 글씨랑 이 글씨 뭔가 좀 다르지 않아요? 벌써 좀 누워있죠? 옆으로 살짝 누우면서 두꺼워졌어요. 변수를 만들 수는 있는데 에러가 나고 있고 뭔가 뭔지 모르겠지만 글씨 자체도 뭔가 달라요. 뭔가 자바가 다르다고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 얘는요 무조건 파이널로 밖에 만들 수가 없어요. 변수를 여기서 만드는, 그러니까 인터페이스 안에서 만드는 변수는요 무조건 파이널이에요. 파이널이라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아직 배워보신 적이 없겠지만 얘는 상수예요. 상수. 우리가 변수를 여기서 한번 보여드리죠. 이렇게 만들어 놓고 이 안에서 공격에다가 이런 식으로 값을 넣어줄 수 있죠. 그리고 뭐 여기서는 이렇게 값을 바꿔줄 수 있죠. 이게 일반적인 변수예요. 근데 상수라는 건요 값을 못 바꿔요. 여기다가 이렇게 해놓으면요 얘를 가지고 어딘가에서 얘를 쓰려고 할 때 값을 이렇게 바꿀 수가 없어요. 그냥 이 값으로밖에 못 써요. 이게 상수예요. 그리고 얘는 원칙적으로는 파이널이 붙어야 돼요. 근데 이것도 얘가 인터페이스라서 이 변수 무조건 파이널 상수로 만들어 줄 걸 아니까 안 붙여도 뭐라고 하지 않는 것 뿐이에요. 그래서 실제로 얘를 지금 얘가 뭐라고 하고 있죠. 여기서 이 공격 가져와서 이걸로 넣으려고 하니까 뭐라고 하고 있어요. 얘는 파이널 상수라서 값을 변경시킬 수가 없다 라고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한번 해보죠. 이런 거밖에 안 돼요. 그냥 가져다가 쓰는 거밖에. 얘 값을 못 바꿔요. 이런 게 상수예요. 인터페이스 안에는 변수를 만들 수는 있지만 상수로밖에 만들 수가 없고 상수는 파이널. 궁금하시면 자바 파이널이라고 쳐보시면은 자바 파이널 상수 이런 식으로 검색을 해보시면은 나올 거예요. 디테일하게 다루진 않을 부분이고 자, 그리고 이게 좀 중요한 부분인데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클래스는 다중상속이 안 됐죠. 다중상속이라는 거는 뭐 이런 게 안 됐던 거잖아요. 실제로 지금 무기투가 있다 그래도 이건 문법상 안 되는 거다 라고 하면서 안 됐었죠. 불가능했어요. 근데 얘는 돼요. 얘는 됩니다. 여기다가 뭐라 안 해요. 이게 왜 되는지 빠르게 한번 볼게요. 자, 이거를
이렇게 하고 이러고서 제가 여기다가 자 이렇게 만들었어요. 지금 우리 인터페이스 쓸 거예요. 여기 구현부 없어야겠죠? 인터페이스는 순도 100%짜리 수상 클래스니까 이렇게 만들어 줘야 되잖아요. 그죠? 인터페이스로 쓰려면. 근데 인터페이스가 아니라면 여기다가 얘는 이렇게 작동을 하고요, 얘는 이렇게 작동을 한대요. 그리고 만약에 익스텐즈 상속을 받는데 두 개를 이렇게 받을 수가 있대요. 만약에. 그럼 이 칼은 상속을 받음으로써 이 메서드랑 이 메서드 물려받잖아요. 그쵸? 그럼 이 칼은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이 칼은 작동을 했을 때 뭘로 작동을 해야 돼요? 얘랑 결과가 다른데 이게 만약에 된다 그러면 뭘로 작동을 해야 되죠? 애매하죠? 얘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다중상속이 안 돼요. 이게 안 되는데 얘가 인터페이스면요, 퍼블릭. 자, 인터페이스면요, 얘가 아무 문제가 없죠. 다중상속을 받았어요. 그러니까 여러 개를 상속을 받았죠. 임플리먼트도 상속이니까 받았는데 얘는 왜 문제가 없을까요? 얘도 지금 주방도구에서 나온 작동인지 무기에서 나온 작동인지를 모르잖아요. 모르는 건 똑같아요. 근데 얘는 왜 상관이 없을까요? 어차피 아무 기능도 들어있지가 않은 거죠. 무조건 오버라이딩을 해서 얘 개성을 가지고 써야 돼요. 그러니까 지금 얘가 상속받아서 작동 메서드를 오버라이딩을 했는데 이게 주방도구에서 온 작동이어도 무기에서 온 작동이어도 상관이 없는 거죠. 얘가 이거를 어떤 건지 몰라도 전혀 문제가 없잖아요. 어차피 얘네 둘은 아무것도 들어있지 않은 껍데기일 뿐이니까. 그래서 얘는 이게 가능한 겁니다. 일반 클래스에서는 구상 메서드가 상속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구상 메서드 같은 경우는 뭔가 내용이 들어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그때 얘가 혼동을 하는 거고, 인터페이스는 구상 메서드가 아니라 무조건 추상 메서드이기 때문에 무조건 가져다가 오버라이딩을 해야 되고, 그러므로 인해서 뭐가 들어오는지 몰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얘는 다중이 가능한 거예요. 자, 그러면 빠르게 정리를 좀 해보겠습니다. 시간이 얼마 없어서. 자, 오늘 배웠던 추상 클래스, 얘는 필수가 아닙니다. 그죠? 추상 클래스의 필수가 아닌데, 그럼 얘가 가지는 의미, 손대지 마라, 버튼용이니까 여기 구현하지 마세요 하는 거죠. 그리고 추상 메서드를 하나 이상 가지면 해당 클래스는 무조건 추상 클래스가 되어야 한다. 그리고 추상 클래스 안에는 추상 메서드가 없어도 에러는 없다. 그리고 추상 클래스 안에는 일반 메서드, 구상 메서드가 있어도 된다. 그리고 순도 100%짜리 수상
메서드로 이루어진 클래스는 인터페이스다. 이것도 하나 있네요. 추상 메서드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는 해당 메서드를 무조건 오버라이딩 해서 써야 한다. 그리고 인터페이스 안에는 모든 메서드가 추상 메서드죠. 그리고 인터페이스 안에 변수를 만들 수는 있지만 그 변수는 파이널, 즉 상수로서 값을 다른 곳에서 변경하지 못한다. 추상 메서드를 상속받은 자식 클래스는 얘는 아까 위에서 했죠. 이건 여기도 같이 적용이 되는 문제예요. 그리고 인터페이스는 다중 상속이 가능하다. 상속할 때 임플리먼트를 쓰는 거죠. 익스텐즈가 아니라. 이런 식으로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어요. 지금 이제 추상 클래스랑 인터페이스를 배웠는데요. 추상 클래스는 제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실무에서 거의 사용을 하지 않고요. 인터페이스는 실제로 많이 씁니다. 이거는 게시판 만들 때는 안 할 것 같긴 한데 여러분들이 더 백엔드 쪽이나 이런 거 공부하실 때 그때 가서는 사용을 하게 될 거예요. 클래스를 분할하고 나눌 때 이제 인터페이스로서 관리를 하는 클래스가 생길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배웠던 이 내용, 사실 오늘 배웠던 것 중에서 가장 중요한 건요 인터페이스예요. 인터페이스. 그리고 이제 형상대품을 사용하는 방식 정도? 그 두 개가 제일 중요합니다. 추상 클래스는 그냥 그렇구나 정도만 이해를 하셔도 되고 인터페이스랑 어차피 내용이 많이 겹치기 때문에 네, 이런 부분들이고요. 이거를 이제 다음 시간에는 좀 재밌는 걸 할 거예요. 새로운 개념이 하나 나갈 거고 재밌는 걸 할 거기 때문에 이 개념은 오늘 복습으로, 아니지, 주말 동안이 있으니까 주말 동안에 복습해서 잘 머릿속에 넣어주세요. 시간이 좀 오버가 됐네요. 오늘 수업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